흐릿한 단서 하나로 결국 범인의 꼬리를 잡은 사건입니다. 일요일 오전 8시 6분 대학 인근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어머머머. 이렇게 다급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실 휴일날 아침은 네. 대부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도 이 범행 시간으로 잘 적절하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 아침 시간에 강도관과 신고가 들어와서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장 피해자가 얘기한 주소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려 있는 데다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난장판이 돼 있었네. 맞아. 아니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구나. 신고한 피해자가 집에 없었습니다. 네? 빌라 원룸이었는데 방안이 너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도 순간 신고 과정에서 뭔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피해자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더니 꺼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위치는 또 집으로 나오고 그래서 방안을 뒤졌더니 전화기가 방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면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일단 신고한 전화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피해자의 집에서 50m 떨어진 공중전화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그리로 갔더니 슬리퍼 차림에 거소절기에 걸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어머. 너무너무 다급하고 무서우니까 그냥 간신히 몸만 끌고 나와서 신고를 했겠죠. 그럼 그 피해자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땠나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치료와 안정이 우선일 것 같아서 그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로 인계 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좀 괜찮으셔야 될 그러니까요. 텐데 혹시 뭐 DNA나 이런 게 좀 나왔나요?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범인 거로 추정되는 DNA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범인이 사용했던 범행 시 청테이프하고 케이블 타이 등 이런 거는 이제 수거했고요. 해바라기 센터에 갔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신체에 대한 증거를 채취해서 DNA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청테이프하고 케이블 타이를 범인이 준비를 했다면 강도의 목적만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DNA가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갔다라고 한다면 이미 동일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왔거나 또는 저지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행히 해바라기 센터로 인계된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피해자로부터 어렵게 그날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칼을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모자에 복면까지 쓰고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고 했고요. 바로 휴대폰부터 빼서 전원을 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청테이프를 꺼내 눈과 입을 막고 양손을 묶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엄지는 엄지끼리,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를 결박한 뒤에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현금이 23,000원밖에 없자 그냥 그대로 두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풀어서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하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범인이 휴대폰을 가져갔다 생각하고 급히 공중전화로 달려갔던 거라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범인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욕보이군 이후에 새끼손가락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새끼. 그리고 심지어 엄지손가락에 묶었던 것도 풀어주려고 하다가 안 되자 피해자 보고 직접 풀라고 하면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범죄자들이 굉장히 오만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얼굴을 봤다고 하더라도 끔찍한 성폭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를 자기가 다 지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집에는 어떻게 들어갔다고 합니까? 피해자가 전날 밤에
문을 잠그는 걸 깜빡하고 잠이 들어서 열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발생 장소와 지역이 대학가 인근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많았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지요. 네. 네네. 그런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문이 파손되는 적이 없다면 일단 뭐 무작정 문을 막 열어보면서 돌아다니지 않았나. 그러면 범인이 혹시 그 주변에 살고 있었을까요? 저희도 일대에 거주하는 남자들을 전부 용의선상에 두고 강력 5개 팀을 전부 비상 소집해서 탐문 수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특별히 혐의점이 있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아주 결정적인 것을 기억해냅니다. 범인이 눈을 가리기 전 그 짧은 찰나에 그놈이 입고 있던 옷을 본 겁니다. 그때 가슴 부위에 눈꽃 문양이 새겨진 니트로 된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눈의 결정체 같은 패턴이 이렇게 좀 다다다다 있는. 아, 저거 한때 저 옷 문양 되게 많이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 겨울철에.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저 옷으로 범인을 찾기는 너무 네, 맞습니다. 그럼 목격자가 있었을까요? 그랬으면 좀 수월했을 건데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집을 나와 범인이 움직였을 도주를 추정해 개인 점퍼에 있는 CCTV부터 개인 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모두 닥치는 대로 다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고 전후 CCTV를 한참 돌려보던 중 범인을 찾아냅니다. 어? 그냥 CCTV 상에는 가슴판에 그냥 하얀색 띠가. 아까 우리 옷 봤잖아요, 그 옷. 저게 눈꽃무늬인가? 아,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만약에 모르고 저 화면을 보면 산책하거나 학교 가거나 뭐 그냥 그냥 어딘가에 가는 뭐 네. 사람인 줄 알겠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너무 태연히 걸어가서 범인인 거라고 의심 못했습니다. 근데 범행 추정 시간 직후 마침 저 회색 점퍼를 입고 가는 남자가 저 남자분이었습니다. 미아리 고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행적이 딱 끊겼습니다. 어머, 저기서 끊겼어? 혹시 저기 아까 미아리 고개 이후로 끊긴 거면 그 근처 사는 거 아닐까요? 어디로 숨었거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인근 전과자를 싹 조사했는데요. 최근 출소한 비슷한 수법에 성폭력범이 있더라고요. 형사님들은 그 전과자의 사진을 구해서요. 피해자분께 확인을 부탁드렸는데요. 네. 사진을 본 피해자가 범인이 맞는 것 같아요. 눈매가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과자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분께 확인을 받고 바로 최근 사진을 구해가지고 CCTV랑 비교를 했더니 키도 작고 체격이 너무 왜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들은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범행 장소 인근 전철 5개역과 미아리 고개 지나가는 버스 99대의 CCTV를 모두 확보해서 일일이 돌려보게 됐습니다. 그때 버스 타는 게 포착이 됩니다. 아, 그것도 교통카드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범인은 어디로 간 겁니까? 당시 교통카드 회사에 요청해서 범행 당일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미아리 고개에서 성균관대에 내린 뒤에 해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수유역에 내렸습니다. 수유가 미아리랑 붙어 있지 않아요? 미아리에서 수유를 갈 거였으면 바로 가면 되는데 돌아간 거죠, 지금? 돌아갔네. 굳이 돌아간대요, 다시. 범인의 이런 쓸데없는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해화역 들어가는 거구나. 모자 벗었다. 모자 벗었어.
얼굴도 나와 있잖아. 아, 그러네. 얼굴에 검은색 뭐 마스크 흔적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다시 마스크를 썼어. 그러면 이제 이 이후로는 어디로 갔나요? 수유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쌍용도에서 내린 후에 더 이상 교통카드를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놈 교통카드를 분석을 쫙 해보니까 평일 새벽 6시에 쌍문교에서 출발해서 저녁 7시에 다시 쌍문교로 돌아가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쌍문교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잠복에 들어갔고요. 팀을 나눠서 범인을 반드시 갈 만한 곳을 CCTV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거기서 범인이 반드시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셨다고 하지만 버스 정류장 인근 편의점이랑 마트를 뒤졌는데요. 어떤 마트에선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범인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는 그 우리 등록할 때 주소랑 주소지. 계좌랑 하잖아요. 다 연결해야 되니까 맞아요. 주소 바로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신용카드는 정보 조회를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영장 하나 발부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회신받고 발부받아서 하는데 한 일주일가량? 근데 사실은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 연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일주일에 충분히 다른 사건을 버리고도 남는 그렇죠. 시간이니까 그게 제일 불안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형사님이 아니죠. 마트 CCTV를 유심히 지켜보던 형사님의 눈에 범인이 챙긴 이게 들어왔다고 해요. 범인이요? 그걸 확인하는 순간 범인의 신원까지 일사천리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포인트인가 또 포인트 정리까지 했나 얘? 포인트? 얘 엄청 꼼꼼한 놈이잖아요. 맞습니다. 어? 포인트 정립을 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 남성을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37살이었던 김 씨의 정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에게 나온 DNA가 있었는데요. 때마침 국과수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서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감정 결과를 보자마자 저희도 얼마나 아찔했던지 지금도 그 충격이 생생합니다. 2년 전에 수유동에서 강간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의 DNA랑 일치했습니다. 자, 2년 전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서울 수유동 연립주택에서 불이 난 뒤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몸에서 채취한 물질을 분석해 누군가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DNA 자료를 대조했는데도 용의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수사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건이고 방금 보셨던 전 뉴스 현장에 저도 나가 있었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이 사건도 발생 시간이 오전에 출근 시간 요 무렵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출근을 하면서 딸이 혼자 있는 거를 보고 나갔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누군가 침입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 이상한 사건이어서 네. 거기다 불도 지르고 뭐 성범죄 흔적도 있고 그래서 청테이프로 이제 눈과 입이 가려져 있었고 양손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었던 똑같네. 사건입니다. 피부 타입. 똑같네. 그거 아침 여기도 이것도 아침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오전 시간 그리고 똑같이 눈을 가렸잖아요. 눈을 가지고 케이블 타이가 타이로 결박을 하고. 결박이 되어 있었다. 혼자 여성분 혼자 계시고. 그것도 똑같네요. 네. 어머 세상에. 사건 당시 수사 진행 사항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수사 초기에만 해도 피해자 몸에서 범인 DNA가 나와서 대조만 하면 금방 네. 잡을 거라고 했었는데 수유동 일대에 혼자 사는 남성들, 전과자 등 1천 명이 넘는 남성들을 용선상에 두고 DNA 작업을 대조했는데 일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아까 뉴스에 보면 그 CCTV가 있어요. 있는데 입구 쪽에 당시만 해도 그 CCTV는 계속 한 곳을 비추는 게 아니고 한 15초나 30초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 CCTV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인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안 찍혀가지고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사건이죠. 나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부터 수사팀 전원이 모두 잠복에 투입이 됩니다. 저는 그때 수해역 앞에서 잠복 중이었는데요. 혹시나 눈치채고 도주했으면 어쩌나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전철역 계단으로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번 돌려봤던 CCTV 속 범인이 맞더라고요. 보자마자 달려가서 마을 버스를 타려는 놈을 현장에서 바로 덮쳤는데요. 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막 흉기를. 저희도 그런 걸 감안해서 형사들 한 10명이 김 씨에게 달려들었는데요. 네. 승객들이 저희를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어? 승객들이요? 승객들이 말려요? 검거하는 현장 그 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왜 뜯어 말려요? 저희가 당시 떼거지로 한 사람한테 달려드니까 네. 저희들 조폭이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줄 알고 승객들이 오해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사 입장에서는 이게 한 명이지만 여러 명이 도주나 자해나 또 인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한꺼번에 덮치거든요. 일시에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때 그래서 몇 명은 도망을 못 가게 김 씨를 잡고 있었고 몇 명은 승객들의 오해를 푸는 사이에 제가 김 씨 손목에 잽싸게 수갑을 딱 채우면서 한마디를 네. 했습니다. 너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그랬더니요? 뭐래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예상치 또 예상치 못한, 못한 예상치 못한다. 또 예상치 못한 예상치 거라면 2년 전에 수유동 사건이랑 얼마 전 강간 사건 때문에 오셨죠?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2년 전에 수사망을 빠져나갔을까요? 그때 DNA를 무작정 딸 수가 없어서 네. 혈액형 일치하는 사람들만 DNA를 채취했던 겁니다. 근데 김 씨가 과거에 혈액형을 거짓말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년 전에 혈액형 물어볼 때 거짓말로 말한 거예요? 아니요. 10대 때 뻑지기 사건으로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10대요? 그때 자신의 혈액형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의선상에 제외됐고요. 범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이재로 남을 뻔했던 사건의 용의자가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면 그런 충동을 일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했습니다. 하얀 얼굴에 많은 거를 보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비가 올 때마다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2년 사이에 비가 한 번밖에 안 왔을 리가 없잖아요. 2년 전에 수해동 범행을 한 후에 매일 밤 얼굴이 없는 여자가 나타난다고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면 그 여자가 안 나타날 것 같아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두 사건 다 비가 올 때 일어난 건 맞나요? 아닙니다. 2년 전 수해동 사건 때는 비가 왔는데 이번 저희 사건 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네. 거짓말이죠. 그냥 거짓말이야. 딱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 기괴한 행각이 있었잖아요. 풀어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할 것 같아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님들이 범인의 집에서 찾아낸 물건들을 보시면 아마 기가 찰 겁니다. 한번 보시죠. 또 있어. 뭐가 나왔길래요? 뭐야? 어머! 시계? 2년 전 사건이랑 이 사건 피해자들한테서 뺏은 귀금속이랑 신문에 쌓인 칼 13자루 그리고 손목시계 78개가 나왔습니다. 저 칼들을 그러면은 범행 때마다 쓴 거라면 뭐 피해자의 흔적이 나오거나 했을까요? 칼에서는 혈흔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수유동 사건 이후 머리맡에 칼을 두면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씩 종류별로 모아놨다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저랑 은희 누나랑 너무 놀랐는데 손목시계가 78개거든요. 네. 손목시계는 혹시
청원경찰 이전에 재개발 지구 현장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빈집을 돌면서 주웠다고 합니다. 팔아서 용돈 하는데 쓰려고 했는데 거의 돈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야, 근데 난 안 믿기는데. 안 믿기는데요, 저는. 왜냐면 아까 돈도 안 되는데 저걸 다 집에 갖고 있는다? 78개를? 그러게요. 돈 안 되면 없애든지 버리든지 뭘 하려고 네네.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근무했던 지역도 확인하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죄는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여죄 수사에 대해서 아마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을 텐데 안 나왔으면 본인이 진술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저것도 절도긴 해요. 예, 재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살인 및 방화, 강도, 강간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